안녕하세요.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성공에너지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심채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정시현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성훈, 정지현 사장님이십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제목을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지어봤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맞나요? 네. 그러면 다들 비즈니스처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고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점점 비즈니스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사실 뉴스킨은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같이 맞물리지 않고 큰 시스템만 되게 잘 있었어요. 항상 뭐 이런 큰 시스템 그리고 그룹 미팅 이런 데 있었지만 작은 시스템이 좀 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럼을 전공했어요. 실용음악과 드럼을 전공했고 한 10년 정도 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되게 평범한 집안에 자랐거든요. 엄청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엄청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돈 욕심이 많았고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투잡, 3잡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자고 일하고 3시간 자고 일하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원하는 돈은 벌리더라고요. 또래 친구들보다 돈은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원하는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가 않았냐면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수다를 떨거나 진짜 예쁜 옷을 사서 입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이걸 쓸 시간도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나는 진짜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지? 막 항상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 일 저 일을 막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걸 접고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이 일을 했었어요. 동네 작은 옷가게였는데 이때 옷가게 일했을 때거든요. 옷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때도 제 가게처럼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해요. 어쩔 때는 밥을 못 먹어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일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또 새벽 시장 가서 옷을 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물건을 또 DP하고 재고 정리하고 고객 손님 만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은 솔직히 너무 잘 맞아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일을 했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때도. 왜냐하면 이때는 돈이 안 벌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항상 고민이 많았고 불안했던 20대를 항상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이분에게서. 이분은 저의 12년 지기 친구고요. 그리고 저에게 뉴스킨을 알려준 스폰서님이세요. 정시현 사장님이신데 이때 이 친구도 개인적으로 뭐 힘든 일이 있었고 저는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내 가게처럼 일은 하지만 돈은 그만큼 벌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었고 그럼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고 제주도 여행이나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제주도 여행을 가자 해서 그날 바로 티켓팅을 했고 바로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2박 3일 동안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친척 언니랑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것 같다 그랬고 저는 뉴스킨의 뉴자도 몰랐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열심히 해봐라 하고 친구를 응원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같이 하자. 이거 돈 되는 건데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대. 너 같이 하자. 너 나랑 같이 하게 될걸? 같이 안 하면 너 후회할지도 몰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들리지도 않았고 설득당하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은 얼마 벌 것 같아? 이 사람 돈 되게 많이 번다? 나랑 동갑이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남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리지 않았고 2박 3일 동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했는데 2박 3일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게 만약 진짜 내가 찾던 도구인데 이거를 놓치면 어떡하지? 나중에 내가 5년 뒤에 내가 또는 1년 뒤에 이거를 놓쳐서 내가 후회하고 있는 저를 상상하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친구가 초대를 했고 그래서 투잡스쿨부터 시작해서 전업을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고 한 달 반 만에 저는 LOI를 넣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뉴스킨이 뭔지도 모르고 제품도 몰랐어요. 그냥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가치 이런 거를 알 리가 없었죠. 그냥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됐어요. 많이 팔아야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고객은 제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어요. 고객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얼마나 그랬냐면 사업 초기 때 이제 PR 라인이 선 런칭 때였어요. 그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희 팀끼리 아침에 모여서 이제 고객들에게 아침 편지를 보내보자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아침 편지를 고객들한테 막 짝짝짝짝 보냈어요. 근데 매번 연락을 안 하던 그 고객이 저한테 답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답장 왔다 이러고 딱 봤어요. 뭐라고 왔냐면 차단했는데 또 보냈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화가 확 오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불편하셨으면 죄송해요 안 보낼게요 하고 그냥 사과를 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업 초창기라서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시작해서 너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한테 좋은 걸 보내자 이렇게 시작해서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더 속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뭐라 했냐면 너 진짜 심각해 살 좀 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은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떠나보낸 고객도 있었고 떠나보낸 파트너도 있었고 몰랐어요. 뉴스킨의 가치가 어딨어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철학을 지켜준 30년 넘게 이 철학을 지켜줬잖아요. 저는 뉴스킨 회사가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에이즈랑미를 바를 때, 머리를 감을 때 이 제품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뉴스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를 저를 알고 이제 뉴스킨을 쓰는 저희 고객들이 저처럼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나처럼 진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른 거 절대 못 쓸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더 잘 알려줄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하게 됐었고 이제 한 번은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이제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 일찍 개운하게 일어나서. 근데 이제 카톡을 막 확인했는데 새벽 3시에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지인한테. 뭐라고 와 있냐면 나 이거 쓰는 거 환불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온 거예요. 새벽 3시에. 근데 저는 아침에 그걸 딱 보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참고 카톡을 했어요. 뭐 불편한 거 있었어? 왜? 하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다가 이제 전화 통화까지 하게 돼서 1시간을 통화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네 제품 쓰니까 내가 피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 가치를 알잖아요. 또 막 통화하다 보니까 막 화가 좀 나는 거예요. 내가 데모는 분명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니한테 그래서 만나서 내가 데모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시간이 없다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또 내 입장에서 생각했구나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언니. 난 진짜 언니한테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잘 알려주고 싶은데 언니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고 이거 정말 제대로 쓰면 대박이란 말이야. 나 너무 속상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나중에 1시간을 막 통화하고 나중에 미안해 채영아 내가 괜히 너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 딱 화를 내진 않아요. 좀 참을성이 길러졌어요. 이렇게 변화했고 또 한 번은 저는 사실 여유로운 뉴스킨을 하려고 선택했거든요. 다들 여유로운 뉴스킨 하려고 선택한 거 아니신가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이 뉴스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 때는 여유를 막 누렸어요. 경제적 자유가 없는데 시간적 자유를 막 하고 누렸어요. 막 스타벅스 커피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고 뭐 4,100원까지 뭐 쓰지 뭐 이러고 쓰고 미팅 사무실이 아니라 나가서 카페에서 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힘들게 회사에서 막 생활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카페에서 미팅도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 이거를 막 카카오 스토리 올리면서 그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게 찍고 나만의 시간 하면서 막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청방지축처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철저하게 시간 관리, 돈 관리, 감정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을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가 쫓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시간에 지배당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시간 관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돈 관리. 이제는 스타벅스 함부로 가지 않아요. 4,100억 일주일 모이면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고객 만날 때 쓰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사무실에서 먹는 커피가 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감정 관리, 내가 화가 나던 뭐가 하던 좀 참고 티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변화한 거는 딱 하나였어요. 이렇게 살면 나 1년 뒤에도 똑같겠다. 저는 사실 진짜 부자로 살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뉴스킨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남들보다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나의 나쁜 버릇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진짜 새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었고, 안 좋은 습관들을 그때부터 안 되는 거를 찾아서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냐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개인 시스템을 제가 진짜 안 됐었거든요. 큰 시스템은 잘 있는데 개인 시스템이 전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었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개인 시스템을 왜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1인 기업이고,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 나를 복제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복제도 엉망으로 되고 나 자체가 바로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봐야겠다 했을 때 첫 번째로 바인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업 시작을 하자마자 저는 바인더를 샀었어요. 그래서 바인더를 썼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뭘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시스템을 막 써요. 리더스쿨 가고요. 가끔 콜드도 하고요. 뭐 책도 읽어요. 강의도 듣고. 이 저녁에 표시된 건 다 술 먹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이니까 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뭐 이렇게 나비팀 미팅, 뭐 이렇게 뉴스킨 공부하고, 또 가끔 이제 여유로운 삶을 누려니까 또 요가도 해요. 그리고 없어요. 이렇게 주말이 비었잖아요. 이 주말은 1박 2일 술을 먹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아서 조명을 켜고 술을 깔아놓고 사람들이랑 막 신나게 먹고,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몰랐어요. 되게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없어요. 이게 근데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없었어요. 미팅하고요, MBA 오고요, 뭐 성년 파티가 없어요. 가끔 데모네요.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때 몰랐어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나 그래도 있을 때 있는데? 했는데 개인 시스템이 전혀 안 돌아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인더 쓰는 방법을 알았고, 왜 써야 되는지 알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았어요. 사실 쓰는 방법을 몰라서 정지현 스폰서님이 저에게 3P 바인더를 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권유를 했을 때, 사실 권유하기 전에는 제가 안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돈도 내면서 내가 배워야 되니까 사실 그게 부담이 됐었는데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듣겠습니다 했었고, 그거를 듣고 났을 때 30만 원이라는 돈을 냈어야 됐어요, 하루에. 근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단을 했어요. 나 이 30만 원을 내지만 내가 가서 3천만 원 이상, 3억 이상의 효과를 반드시 가지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들었고, 저는 그 이상의 효과를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 관리를 막 하고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이후로 저는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사실 쓰다가 막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색깔도 막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막 몰랐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나한테 몸에 배일 거야. 습관처럼 배일 거야. 그래 계속 해보자 해서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봐도 색깔 그냥 내가 어디에 했는지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바인더를 쓰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너무 객관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술 먹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니까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 나빠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간을 쫙 빼고 다른 걸로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술 약속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아예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이렇게 바인더를 열심히 쓰고 있고 두 번째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피드백도 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 3일? 한 달 3일? 그냥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막 놀라. 아 맞다. 아 이거 해야지. 이거 막 해요. 그럼 또 까먹어요. 한 며칠 까먹고 또 생각나면 아 맞다 이거 해야지 하고 또 해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11월 달 그 다음 달은 조금 성장했어요. 이렇게 한 이틀 하고 3일 쉬고 4일 하고 일주일 쉬고 이게 습관이 안 잡히고 뭐 기상함도 그냥 뭐 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예 습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지금은 제가 코어를 만들었어요. 저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제가 20 코어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목표를 썼는지 그리고 내가 독서는 했는지 만나는 약속을 잡을 액션을 했는지 그리고 초대 멘트를 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했고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딱딱딱 그어서 왜 안 되는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가 진짜 안 됐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막 스폰서님들이 이 103목표 막 사라고 오면은 도망 다녔어요. 나는 초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서로 막 달라고 하고 이번에 저희 KR타워에서 초대왕을 뽑아요. 근데 저번 달에 제가 초대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정지현 스폰서님이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이런 감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표를 한번 만들어서 피드백을 하면 좋겠어 라고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를 만들러 갔고요. 그래서 팀에 막 뿌렸어요. 이 명단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할지 명단을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컨택, 내가 오늘 컨택한 사람을 쭉 적고요. 데모난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거를 적어요. 그리고 AR로는 내가 누굴 걸었는지 이거를 적고 초대는 내가 초대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행 중인 사람, 내가 초대를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드백 이 칸에는 저의 오늘 성과와 그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점을 막 적어요. 그리고 끝에는 감사일기, 저에게 오늘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 그리고 감사했던 일, 이거를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 막 적다 보니까 점점 감사한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거, 내가 오늘 힘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해요. 이게 뭐냐면 명단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저희 이성훈 스폰서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명단을 일단 쭉 적고요. 이거를 저는 한 달마다 바뀌게 하거든요.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컨택, 미팅, 내가 데모, 클로징, 그리고 누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관리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니까 한눈에 쫙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나 진짜 연락할 사람이 없네. 막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면 이거를 피면 연락할 사람이 쫙 보여요. 그리고 누구를 내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예요. 사실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뉴스키를 하기 전에는 책을 사러 가면 잡지를 사서 막 패션 쪽 많이 보고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정말 싫어했어요. 자기계발서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을 읽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가 3P 바인더를 듣고 독서 경영을 들으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지현 스폰서님의 미팅을 하는데 뭐가 요즘 어려워요? 했을 때 매출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때 스폰서님이 저를 서점에 데리고 가서 같이 매출에 관련된 책을 한 6권을 골랐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6권의 책을 모두 다 주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이제 술 이런 거 다 치우고 책장을 넣고 그 안에 책으로 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6권의 책을 한 달 반, 2달 만에 다 읽었어요. 명절 때도 집에 안 가고요. 그
집 안에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다 계속 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6권의 책에서 똑같이 말을 하는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라는 맥이 잡혔고,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인문학도 읽고요, 건강 관련된 책도 읽고요, 이제 다양하게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예쁘게 입고 예쁜 구두 신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저를 사랑하고 되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옷 사는 거 돈 안 쓰고요, 거의 이제 책을 많이 사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한 달 반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번 연도에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지? 라고 쭉 세어보니까 한 30권이 좀 넘더라고요.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그냥 정말 북미팅 책만 읽었던 제가 이제 북미팅이 아니라 다른 책도 많이 읽고 있고요. 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시간마다 매일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 변화에 사람들이 갑자기 끌려오더라고요. 이분은 독서경영에서 만난 분이에요. 한 번 만났었고 데모도 한 번 했었는데 스폰서님이 초대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초대를 어떻게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했을 텐데 그냥 초대를 했고 그 초대에 응하셨고요.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계셔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잠깐 쉬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벨로시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제 친구예요. 이분 주위에는 뉴스킨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강의도 들었었고 사업 설명회도 들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성공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 강압적이어서 싫었대요. 근데 저를 보고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48 트레이닝, 굿미팅 이거를 둘이 진행하면서 지금은 네일샵이랑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의 친구인데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고 뭔가 도구를 찾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모를 한번 했을 때 보상을 풀었고 같이 뉴스킨 사업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벨로시티가 나오는 걸 풀어주니까 같이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려고 마카오까지 이제 한번 쭉 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둘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제가 갑자기 너무 변해서 너 진짜 술 안 먹어?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너 진짜 한 모금도 안 먹었어? 진짜 안 먹었어? 이제 술이 안 땡겨? 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변했는지 궁금했었고, 저의 변화가 너무 궁금해서 네가 어떤 밭에서 일을 하는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해서 LOI 스쿨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서 나 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했고, 지금 계속 꾸준히 투잡 스쿨을 같이 듣고 그리고 1대1 셀미팅을 하거든요. 이분의 엄마가 17년 동안 타 네트워크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데 이 언니가 하는 말이, 그 코리아 라이브 이번에 했었잖아요. 와서 딱 저한테 느끼는 말을 하는 게, 그 막 100만장자 사장님들 막 이렇게 500만장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언니의 엄마는 100만장자도 아니고 500만장자도 아니고 팀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도구가 중요하구나, 진짜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었고, 지금 같이 뉴스킨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사업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잠깐 쉬고 계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제가 벨로시티와 벨로시티런 그리고 마카오를 풀어주면서 같이 한번 마카오 준비해보자고 했을 때 이 언니는 이미 구축된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베트남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이분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자신감이 없었을 때는 사업을 같이 해봅시다 라고 말을 못했었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저랑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던졌고,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해서 강의랑 이런 걸 보내주면서 지금 차근차근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분은 청주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청주 출신인데 청주에 라인이 한 명도 없는 거여서 청주에 진짜 라인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나타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이제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48 트레이닝 하면서 벨로시티와 벨로시티런 그리고 마카오를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택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3둥이 맘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낳고 지금 잠깐 쉬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TR 라인으로 엄청난 임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꾸준히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또 만날 수가 없는 분에게 저는 벨로시티와 벨로시티런 마카오를 동영상을 찍어서 쫙 보내드렸어요. 어쨌든 보던 안 보던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사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려웠던 건 경제적인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몰래는 아니고 저 이제 팀 사장님들 몰래 투잡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항상 제가 큰 시스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그 그룹 미팅이나 이런 미팅에는 항상 먼저 와 있고 절대 티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희 나비팀 사장님들은 제가 언제부터 전업을 했고 언제 투잡을 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절대 티 안 냈거든요. 제가 나가면은 투잡을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무조건 전업자였어요. 그래서 시스템 있을 자리 항상 있었고요. 안 되던 있을 자리에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상황들이 많지만 이 상황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 상황으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요. 지금 같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 잘 들어. 상황은 정말 많이 존재할 거야. 앞으로 상황은 정말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해결하면 되거든. 해결하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이 힘내자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같이 토닥여주고 그리고 항상 이거를 인지시켜줘요. 문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어려운데 어떡해? 애가 아파 뭐 어떻게 됐어? 하지만 그거는 해결하면 되니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업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뭐 GV, 뭐 매출 이런 거는 상황이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목표에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하니까 그냥 바로 되던데요. 마음 먹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느꼈어요. 과정을 즐겨야 되는구나. 내가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1억을 벌고 싶고 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이 제가 즐겁지가 않으면 결코 그 과정에 가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가는 과정까지 내가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모든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벨로시티런과 마카오 석세스 트립에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세조랑 벨로시런을 가려고 지금 짜고 있고요. 그리고 마카오 석세스 트립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직도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성장해야 될 그 과정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